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결국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이 됐고 기간이 지금 사실 만료를 했습니다. 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 중계가 된 상황인데요. 책임을 좀 보면 첫 번째 책임은 경호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경호복을 들먹거리면서 개인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를 작동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공수처의 무능함 또 무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상된 이 반응, 불응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지 못했고 중간에 좀 신속하게 좀 대응해서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 번째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요. 다시 유효한 영장 또 발부받아서 해야 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가 속 뉴스픽. 자, 오늘은 최하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나 아나운서입니다. 네. 첫 방송이라 조금 긴장되긴 한데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최하나 아나운서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윤석열 체포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제가 영장집행 마지막 날이었는데 결국 경찰한테 체포권을 주냐 안 주냐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하루를 좀 넘기게 됐는데 앞으로 영장집행 어떻게 될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1차 집행 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제 아침 공수처가 돌연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이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공수처는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이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입장 수긍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네. 또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잘 협의해서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즉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체포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서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면 공수처와 경찰도 재집행 일정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관심이 다시 경찰 공수처의 2차 집행입니다. 자, 2차 집행 때는 그 경호처 직원들 현행범 체포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씨 체포에 실패한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는 3겹이 넘는 인간벽을 세워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았습니다. 당시 대형 버스와 기갑 수색 차량까지 동원했고 일부는 총기를 소지하기도 했는데요. 1차 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난 뒤엔 이 버스를 겹겹이 세워 철문을 봉쇄하고 주변엔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저지선을 더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경호처가 또다시 막아선다면 이번엔 경호처 직원들까지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피의자로 입건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지휘부 4명을 제외하고도 일반 경호원들 역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한 건데요.
또 현장 체증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적용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 경찰 특별수사단 50명가량이 들어간 1차 집행 때보다 규모를 더 늘려서 경찰 특공대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공수처와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1차 때 현행범으로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하자 이런 경찰들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공수처에서 아마 그걸 좀 거부를 했고 1차 때는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잘 뚫고 3차 저지선에서는 경호원들이 얼마 없을 때 그때 좀 신속하게 좀 잡아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차 영장 집행 이 실패를 공수처의 또 수사 의지나 이런 부족,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 자, 결국은 수사권이 계속 이렇게 혼선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수사권 자체가 없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특검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 경찰, 공수처의 권한 다툼에 윤석열 씨가 위법 논란으로 대응하며 수사에 불응할 빌미만 주고 있다는 비판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윤 씨의 불법 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은 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로 가동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에만 특검 추천 권한이 주어진 걸 문제 삼아 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내란 특검만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하루빨리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면서 네. 이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불법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이 현재의 특검법은 위헌이라는 점에서 이 독소 조항을 없애는 수정안이라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서로 수정안 제안을 먼저 하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내란 특검을 비롯한 8개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윤석열의 체포가 무산되면서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집행이 사실상 무산되자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우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는데도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직무배제나 해임 요구를 묵살했다는 건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며 엄동설안에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는데요. 또 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선 대한민국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 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최대행이 경호처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고 앞서 헌법재판관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서 이르면 오늘 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개혁신당에서도 경호처가 주도적으로 헌법을 위배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동조한다면 다 체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윤석열 체포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최대행은 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이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공수처가 최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번 협조 공문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3조 3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최대행은 공수처법 외에도 공조본과 윤 씨 측 변호인단 또 경호처 사이에서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불개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정부 관계자는 최대행은 경제 현안에 집중하며 이 탄핵과 상관없이 할 일은 하겠다라는 생각이라며 사법적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과연 그게 맞는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최상목 권한대행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다른 또 생각을 갖고 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 최하나 아나운서 첫 방송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동원 님도 글 주셨고요. 만물상 님도 반가 이렇게 주셨고, 긴장을 푸시라는데 긴장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긴장을 하고 있지 않고요. 먼문 님도 반갑다고 말씀 주셨고요. 다윈 님도 첫 방송 축하한다고 많은 글도 주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글도 있었어요. 프롱님. 네, 제일 웃겼어요. 야, 제일 너무 행복하고. 근데 시국인 만큼 아주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는 또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최하나 아나운서님, 하여튼 계속 방송 잘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계엄 또 내란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불법 계엄 정황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김용원 전 장관 롯데리아 해동에 있었던 대령한테 여단장 자리를 주려고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있었던 대령에게 여단장 자리, 그러니까 원스타급 자리를 주려 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밤 10시 45분경 김 전 장관은 선관위 부정선거를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네. 간부급에 대한 인사명령을 내렸는데요. 정보사 현역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이 각각 제2수사단 수사 2, 3부장 보직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모두 롯데리아 계엄 회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중 김 대령에는 정보사 여단장 직무대리를 겸직하라는 명령도 추가로 내려졌는데, 앞서 전 정보사령관인 노상원 씨가 김 대령을 봉선생, 또 정 대령을 말선생으로 부르며 이 봉선생이 먼저 장군하고 다음에 말선생이 하면 되겠다고 말한 사실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봉선생에게 장군 자리를 주려 한 겁니다. 이 노 씨와 계엄 모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을 요직에 앉히려 했던 걸로 보이는 정황인데요. 다만 국방부가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제 여단장 직무대리 발령은 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여름에는 이 하급자 폭행 의혹과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태로 책임 논란이 있었던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시킨 것도 이 김 전 장관의 결정이었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 계엄 모의에 적극 가담한 인사들을 요직에 두고 보호해줬던 겁니다. 네, 여단장이면 준장입니다. 대령에서 중장 진급이 가장 어려운데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자, 박안수 전 육군 참모 총장입니다. 이 사람도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 드러났네요. 네,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의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4번이나 등장합니다. 예. 이 앞서 박 전 총장은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며 내란 가담은 부인해 왔는데요. 네. 하지만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 박 전 총장은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자 구체적인 계엄 사령부 구성과 소집 명령을 내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이 부장 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 과장 각 두세 명씩을 모아 올라오라고 지시했던 건 물론 이실 8처의 참모진을 구성하고 계엄사령부를 용산 합참으로 이동시킬 것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새벽 육군 본부에서 참모진을 태운 대형 버스 2대가 출발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이 검찰은 12월 4일 새벽 2시 30분까지 육군 본부 소속 계엄사령부 참모진 34명이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뻔뻔하죠. TV 보고 알았다고 국회의원 질문 과정에서 했던 게 저도 다 기억이 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잡아서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입만 떼면 거짓말하고 국회의원 앞에서도 거짓말하는데 빨리 잡아야죠.
우두머리가 거기 있으니까 이거 다 거짓말하고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란 지금 민주주의의 적인데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자, 탄핵 소추단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일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인데 어떤 내용을 제출한다는 겁니까? 국회 탄핵 소추단은 이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확인한 윤석열 씨의 직접 지시 내용을 최소 9건 이상 추리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건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인데요. 네. 이 공소장엔 윤 씨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한 뒤 이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위헌인지 따져보겠다는 헌재가 이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네요.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자금을 끊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을 줬다는 공소장 내용,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은 이 계엄의 내용과 과정이 위헌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윤 씨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주겠다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게 다 나오는데 뭐가 내란이 아닙니까? 다 튀어나와요. 국무회의 지 맘대로 하고 거기서 입법부 비상입법부 만들어가지고 국회 예산 뺀다는 거 최상목이가 그 얘기를 했고 또 총 쏴서 잡아들이라 얘기했고 더 뭐가 나와야 되죠? 아직까지도 이게 정치적 쟁점입니까? 제 아나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게 다 나왔는데 뭐가 자꾸 이게 내란이 아니고 이게 수사를 해봐야 알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납득이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하나 아나운서 처음이라서 어색하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잘하셨다 댓글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하나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의사당 1번 출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의도의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지호 대변인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이렇게 뉴스토마토 처음 출연하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논평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황희도 이사하고 두 분은 어떻게 가깝습니까? 제가 가까워지고 싶은 분이죠. 왜냐면은 예.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도 굉장히 힘드시지만
그 진짜 밖에서 찬바람 엄청 맞으실 때 네. 옆에 붙어있던 분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또 엄청 고생하신 분이라서 실력으로 다져진 분입니다. 작년 이맘때 이재명 대표 피습 있었죠. 막 제 기억에는 그때 이제 그 옆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벌써 1년 지났는데요. 요새 구구를 이렇게 지향하시는 네. 분들이 집회 현장에 가면 굉장히 좀 흉폭해지셨어요. 무섭기도 해요. 또. 예, 네. 굉장히 좀 시비도 많이 걸고 말씀도 심하게 하시는데 최근 보면 민주당 정치 지도자들의 좀 안전이 결정됩니다. 또 테러 위협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약간은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보디가드 같은 것도 하는 겁니까? 아니 원래는 그 그런 게 역할을 했던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아하. 이제 제가 그날 이제 1월 1일, 1월 2일 이러다 1월 2일 보니까 이었던 거죠. 예. 이 대부분의 그런 당직자나 이 비서관들이 휴가를 가고 또 그때 좀 일하기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나갔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새해 첫날이 굉장히 취약한 시간대라 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제가 나갔는데 참 불상사가 생겨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1년이 지났고 올해 초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한남동 그 관저 앞에 이 대치하는 국면에서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윤석열 그 영장 체포영장 집행 부분 이게 사실은 좀 되면 빨리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지난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 이 경찰한테 일임을 하니까 공수처가 경찰은 못하겠다라고 또 얘기하고 등등 공수처의 태도가 조금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기도 해요. 오늘 한겨레에서도 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공수처가 준비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의지 없이 그냥 퇴각했고 예. 또 책임 없이 경찰이 일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비, 의지, 책임. 예, 네. 이게 전혀 없었고 예. 사실은 그날 영장 집행을 할 때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박종준 경호처장이라든지 뭐 이강우 경호본부장, 김성훈 경호차장을 현장에서 한 3명만 체포했어도 예. 그 대우는 순식간에 깨질 수가 있었는데 그냥 막판에 경호관들의 개인 확인을 보고 너무 놀란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놀라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잠시 좀 거기서 대치를 해서 정말 뭐 계속 대치를 하면 그 대우는 깨질 수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공직자분들입니다. 공직자분들은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버텼어도 윤석열 내란수계를 체포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좀 의지가 빈약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도 못했고 의지도 부족했고 책임감도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 부분 좀 아쉽긴 해요.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특히 최초의 저지선 뚫고 세 번째 갔을 때는 경찰 이야기에 따르면 대우가 안 갖춰졌을 때 그때 빨리 좀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려오는 거를 예.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현장에서 경찰은 바로 체포하자. 뭐 그런 경호처장이든 얘기했고요. 뭐든 막는 것들 다 지금 이제 사실 내란 공범을 선택한 거니까 네. 그걸 이제 다 잡자고 한 거고 거기서 이제 공수처 사람들이 그 물렁한 태도.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이제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그냥 이제 의도된 무능을 넘어서 이제 한 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같은 편이다. 그런 이제 얘기 나온다. 그 안에서도 이제 나뉘겠지만 뭐 오동훈 공수처장이라든지 뭐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특히 한남동 관저 그 둘러싸서 밤새 막 이틀 내내 그 눈 맞으면서 거리를 지킨 분들 인간 키세스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애초에 시간 질질 끌다가 왜 주말 다 시간 미루고 그 시간에 사람들은 다 거리에 있었는데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선 공수처가 안 할 거였다면 저렇게까지 무리를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게 무능으로 볼 사안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따가 뭐 최상목 등등의 얘기도 나오겠지만 자칭 엘리트들의 민낯이 또 드러난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암기 잘해가지고 좋은 네. 학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엘리트 자체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펜때나 굴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뒤통수를 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 위기 순간마다 나라를 지킨 게 의병과 독립군입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이분들도 의병과 독립군의 정신으로 나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자칭 엘리트란 것들이 다 그 뽑아 먹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엘리트 말씀 좀 주셨는데 참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때도 그래 잘 못했고 어제도 뭐 일이 많다고 갑자기 했다 경찰이 안 받겠다 이렇게 가고 아니 이 왔다 갔다니 뭡니까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으면 네. 토요일도 있었고 일요일도 있었고 있었는데 월요일도 있었고 예 그러면 다시 이걸 재정비해서 네.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좀 집에서 쉬셔야 됐었는지 집행을 안 하고 일요일 저녁쯤 돼서 경찰에 우린 이거 못하겠다. 경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 체포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경찰이 신청해서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게 아니라 네. 공수처가 본인들 수사하겠다고 법원에 발급받았는데 그냥 그거를 경찰 보고 알아서 집행하라 그러면 본인들은 책임은 안 지고 네. 행사만 하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도 맞지도 않고요. 맞지도 그래서 않고요. 경찰에서 거절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법 집행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주말 동안 윤석열이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남동 관저 주변 예. 뭐 국방장관 관저를 비롯해서 그 관저 자체를 다 요새화해서 그 철조망 그 휴전선에서 쓰는 그 철조망 두르는 모습 보셨죠? 봤습니다. 철조망을 다 두르고 예. 버스 차벽도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4-5대를 일렬로 세워놔서 아주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게 한남동 관저 자체를 한남산성이라고 할 만큼 아하. 아주 그냥 요새화를 하고 네. 이제 이도 불안하니까 월요일 날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을 호출해서 예. 제가 볼 때는 내란 수계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탁했다고 생각합니다. 혼연일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자 비상위원, 네. 비상대책위원이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최은석 비서실장이 네. 참석했고요.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강명구 비서실장까지 그 현장에 있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 눈이 무서워서 당대표, 원내대표는 참석 못하지만 대신 비대위원과 비서실장을 보냄으로 인해서 당 지도부가 실질적으로 44명의 의원들을 동원했고 여기에 예. 나경원, 중진이죠. 중진 의원이죠. 김은혜, 예. 셀럽이죠. 예, 셀럽. 이러한 다양한 의원들까지 총 동원해서 뭐 정말 요새화를 했는데 여기에 윤석열이 고무가 돼서 어제 점심에 같이 의원들과 대규모 만찬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밥 먹자고요? 밥 먹자고 했는데 거기서 밥 먹자고요? 예, 44명의 의원들과 대규모 내란 수계가 만찬까지 아하. 추진을 했었는데 의원들이 국민들 그 앞에 인간 키세스로 해가지고 황장군 되신 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면구에서 밥을 내란 수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락으로 때우고 방탄 이게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신난 건 아니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뭐 인간 방패한 건 아니지만 저 사람들까지 끼어들고 그러니까 법치가 완전 무너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영장 집행을 못 하니까 아마 우리 김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은 괜찮네 막히네 계속 하자 이런 생각했을 거고 국민의힘도 되네. 그리고 이상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저기 가서 저렇게 하는 거, 야 이게 계속 저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대화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인데, 이 와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나경원 딱 한 명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 네. 패션부터 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와중에 그러니까 다 자기의 그 생존과 이익, 그 중에서도 또 대선을 노리는 사람들, 홍준표 씨는 계속 키보드 워리어짓 하고 있고, 네. 나경원 씨 저렇게 눈에 띄고 있고, 윤상현 씨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윤석열을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른 정치인들 저 간 사람들도 문제지만 특히 윤상현 같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윤상열 같은 사람은 윤석열을 히틀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 윤석열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법치주의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 그냥 결국 그들이 말한 법치주의는 니네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민주당을 비롯한 그 약자들, 시민들, 니네들이나 법 지키고 우리는 그 대한민국 법 그 자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게 앞으로도 다 남을 겁니다. 남고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할 건데, 자, 앞으로 이제 이 부분 영장을 집행을 하는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뭐 구속영장 얘기도 있고 또 체포영장 유효기간 더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 사항 자체가 매우 네. 엄중하기 때문에 네. 내란 수계를 조사를 해야 구속영장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조사를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본을 다시 공조해서 네. 영장을 지금 연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어제인가 있습니다. 청구 신청했다고 하고 아직 발부는 안 된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 거기에 모여서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를 보호하고 있는 경호관들이나 일반 군 사병들은 사실 의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 국군 장병 의무 복무하는 사병들이 내란 수계를 보호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생활 10년, 20년 한 공직자들이 왜 범법행위를 해서 본인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당하고 그러니까요. 연금이 정말 반으로 감액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겠어. 이분들 아주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두가 지금 내란 수계와 박종동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들이 뭔가 좀 강압적인 지시와 강요로 할 수 없이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들, 경찰들이요. 하루 18시간만 그 앞에 대기해도 3일이면 72시간이면 저 대우가 깨집니다. 근데 무슨 아침 8시에 출발해서 1시에 5시간 밖에서 좀 추운 데 있었다고 아이고 무서워해서 가고 주말에 쉬고 새벽 밤에는 내란 수계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고. 예? 네. 체포영장 뭐 집행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 정말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도요. 예.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종복들 아닙니까? 네, 종복 깜짝 놀랐어요. 예. 종복입니다. 종복. 공복. 아닙니까? 예. 아니 월급을 받았으면은 그에 맞게 일을 해야죠. 경호관들 총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으면 왜 공수처 검사하고 수사관 합니까?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그 한남동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다들 나온 이유가 농민 노동자에게 그렇게 준엄하던 공권력이 어떻게 내란 수계는 저렇게 약할 수 있냐. 우리가 남태령의 트랙터 보셨죠? 네. 그거랑 트랙터 시위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농민 힘없는 농민은 그렇게 경찰이 탄압하고 하더니 그 제일 웃긴 거는요. 저 현장에 김석기 의원이 있습니다. 경찰 출신 김석기. 이분이 바로 15년 전에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의 경찰 공권력 투입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김주호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빨리 끝까지 집행을 해야 된다. 또 경찰하고 공수처 어쨌든 잘 협업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가장 뭐 문제점은 경호처 쪽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모습이 경호처장이 뭐 뚝 튀어나와가지고 대국민 입장문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경호처장이 뭔데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방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오로지 윤석열 수호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막고자 네. 대통령 되는 거 막고자 지금 시간 끄는 거에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건데 어제 그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되게 이상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김용현 라인인 네.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이들이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이제 뭐 군과 경찰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경호처라도 윤석열 끝까지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케이블 타이 400개 얘기가 나오고 실탄 지금 얘기 나오고 물론 이제 내부 반발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이상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박종준 경호처장이 뭐 책임이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네. 그나마 이제 좀 하나씩 그 경찰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싶은 건 일단 공조본으로 간다고는 하죠. 근데 네. 그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그 55 경비단 그 단장이 지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33 군사 경찰대. 네. 그러니까 이 여기랑 55 경비단 여기는 참고인이 아니라요. 적극 가담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단장들, 대장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제거를 하면 점점 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지선이 하나둘씩 뚫리지 않을까. 왜냐면 1차 저지선에부터 네. 일반 병사를 지금 투입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 그 이런 단순 그 가담자라고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박종준 같은 경우 뭐 대국민 입장 뭐 하는 거 뭐 하라 해는 좋은데 내용 중에 보면 체포영장이 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자신이. 그럼 법원이 영장 내준 거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일종의 반군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뭔가 여론전을 위해서 경호처장까지 나와서 아주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국면 전환을 네. 여론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네. 그 밑에 그 경호실 수뇌부 한 네. 20-30명의 네. 배우자, 친척, 공직 여부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깜짝이 전 또 뭐 연좌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마도 예, 이 사람들이 예. 그 경호관으로서도 굉장히 승진이 빠르고 승승장구했을 거지만 네. 그 외에 배우자나 친인척들도 각종 공직자로서 인사상 이익이란 이익은 다 받았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소수의 아주 소수의 충복들한테 네. 모든 이권과 인사상 이득을 주고 절대 충성을 강요하고 심지어 공무원이 군사 반란 그다음에 저렇게 반군처럼 아니 저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공직자가 저러는 모습 보셨나요? 아 그래서 우리 대변인 말씀은 그러니까 뭔가 특혜를 줬기 때문에 저렇게 충성을 다할 것이다. 온갖 특혜를 줬는데 아니 일반 사병들한테도 주면 좋은데 일반 사병들은 밥도 안 먹이고 저기 가서 인간 네. 방패 노릇 시키고 그 소수의 20-30명 되는 그 수뇌부들만 온갖 특혜를 받았을 거라 저는 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뭐 이거는 사실은 추측이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봐보자라고 이렇게 선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한 말씀만 드리고 네네.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박종준 네. 이 사람이 과거에 그 경찰대 수석이라고 막 띄워줬고요. 네. 최상목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 서울대 수석이라고도 띄워줬고요. 법대 수석인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노상원 지금 완전히 그 미치광이죠 저것도. 네. 육사 수석이라고 아, 띄워줬습니다. 다 수석들이네요. 수석들이라고 그렇게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네. 이 환상에서 제발 벗어나야 된다. 뭔가 이제 좋은 데 나오고 뭐 수석했다 그러면 마치 그래도 아무리 저 사람들이 평소에 뭐 이권 다툼하고 자기 생존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해도 그래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땐 엘리트들이 나서주겠지라는 그 환상 자체를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저것들을 민낯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된다. 두 분 짚어주셨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계속 거론해야지만 최상목 대행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합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지휘권 행사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불상사만 안 일어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최상목 대행 행동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그냥 묵묵부답으로 버티다가 어제는 핑계라고 된 게 공수처 법에는 네. 공수처 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뭔가 일체 지시 협의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협의를 안 한 것이다. 네. 공수처 법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사실은 어떤 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네.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저지르지 말라는 취지지. 그렇죠. 아니 법들 좀에 다 갖고 와가 자기 편할 대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법조인이지만 창피합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 보면 필요한 거 모든 거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아니 진짜 최상목은 사실은 권한 대행이 되자마자 대통령 방탄 벤츠부터 달라고 네. 그러면서 타고 다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탄핵을 당하지 않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지능적이고 좀 뭐 속된 표현은 얍삽하게 네. 정말 뭐 이렇게 그냥 공직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권한 대행이면은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역할도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해야죠 그거를. 아니 내란수계가 한남동에 요새를 만들어서 지금 반군처럼 활동하고 저 지역은 사실은 해외 대사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법치가 없다. 헌법을 내란수계가 따르지 않는다. 대통령도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들은 법을 지키는데 예. 대통령인 자가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바로 잡아야죠. 너무 실망스럽고요. 물론 이제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민주당이 인내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뭔가 좀 고발 조치나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압박하고 지적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조치됐고요. 민주당에서는 탄핵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해야 된다는 판인데 뭐 고발이든 탄핵이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다 해도 어차피 저거 말 안 들읍니다. 네. 왜냐면 그 도덕적 훈계 아무리 우리가 해봐도 뭐 어제 관저로 쪼르르 따라가 막 44명이라든지 네. 저것들 뭐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를 보면 네. SNS 프로필 업데이트 하지 않았습니까? 야, 권한대행 이 와중에 저도 친구라서 봤어요. 친하진 않은 거예요. 그냥 친구, SNS 네네. 친구라서 보니까 국무회의 하는 거 찍었더라고요. 그거 올렸더라고요. 그런 거 계속 올리고 있고 무슨 뭐 트럼프 대응 지금 자기가 뭐 대책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재벌 그러니까 총수들 만나가지고 막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뒤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 인간 키세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거리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 거리로 나섰는데 이 와중에 자기는 개인의 어떤 안락한 노후만 준비하는 거 아닌가. 결국 이러다가 이제 조만간 시계도 나오겠어요. 네. 최상목 시계 만들어가지고 옛날 황교안 씨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두고두고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도 그 박근혜 탄핵 때보다 훨씬 심각한데 여전히 대통령 놀이만 하고 있으니까 너도 아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탄핵의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렇게 계속 탄핵을 하게 되면 또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탄핵을 해도 네. 윤석열 내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주호입니다. 아니 또 그 사람이라고 더 낫다는 보장이 없고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거 정말 성에 차지 않지만 그것도 뭐 대통령실 수석들이 전체 사표를 내고 그 김태규 방통위 권한 직무대행인가요? 이분은 뭐 사표를 냈는데 또 출근을 한답니다. 네. 뭐 김문수 장관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김문수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통이니까 조금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좀 기류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또 시급한 거는 윤석열 체포입니다. 이 체포 불응하는 거 어떻게 막을지 좀 그 부분을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탄핵소추가 진행 중인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거 이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빼니까 다시 의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국민의힘은 뭡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은 그냥 잘했다 이거예요. 계엄하고 이거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든다 뭐 이런 얘기도 진작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것도 계속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가 논의거리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헌법과 그 형법 나눠서 다른 건데. 그러니까 위헌에 대한 거 명확하게 하겠다.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계엄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문제를 삼고 나머지 그 내란죄 뭐 이런 거는 사실 17년도 권성동 씨랑 싸워라. 그 얘기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8년 전에 권성동이 했던 얘기를 지금 25년에 권성동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미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다 그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떼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다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전을 지금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여론전 하니까 일부 국민들도 여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내란죄가 빠졌으니까 무죄다. 탄핵 새로 해야 된다. 의결. 이렇게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내란
내란죄가 빠진 게 아니라 예. 내란 행위 그다음에 헌법을 어긴 것, 국헌문란, 폭동 이런 건 다 들어가는데 형사법상 죄가 확정되려면 형사재판소에서 1심, 2심, 3심으로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형법을 다루는 게 아니라 윤석열 내란수계의 대통령직을 파면할 것인가 파면하지 않을 것인가 징계에 관한 그러한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내란죄를 얘기하면은 또 내란수계 변호사 측이 이거 형사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민주당에서는 좀 더 좀 단호하고 단순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네. 헌법재판관들이 아닙니다. 이거 못 바꿉니다. 그럼 못 바꾸는 것이고요. 네.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쟁점을 하고 말장난을 하냐. 저는 윤석열 내란 수계가 자 보세요. 네. 이번 내란 왜 일으켰다고 표면적으로 얘기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때문인데 표면적으로는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입니다. 선거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지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불복해버려 바로. 자 이번에 윤석열 내란 수계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하고 이의신 청구 기각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불법 인정하죠. 영장이라잖아.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도 불법이라잖아. 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 인용했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반박하고 막 계속 그러는 상황인데 말도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말도 다 안 되는데 국민의 의원들까지 그거 다 껴들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이야 뭐 지가 걸렸으니까 그래서 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딱 목표가 명확한 상황이라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들이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 재판 땡겨라. 이 얘기만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지금. 시간 끄는 것이다 이것도. 왜냐면 자꾸 이런 걸로 어쨌든 쟁점화를 만들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지만 토론거리가 아닌데 이걸 자꾸 토론으로 붙이고 언론에서 VS 이쪽 측 입장은 이렇고 막 중계를 하듯이 하면 예. 사람들은 어쨌든 헷갈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막 형법, 헌법, 위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쪽에서 너무 당당한 얼굴로 이런 얘기 하니까 뭔가 그럴듯하기도 한데 이거 진영 논리를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목표는 시간 끌기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말할 것도 없고 뭐 야당이라든지 시민들도 속도를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년도 권성동하고 원만한 합의 보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소영 의원이 최근에 되게 그 한 방에 이렇게 일침을 날리시던데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니들 말대로면 오히려 니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핵심 사유가 빠지면 그럼 윤석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아하. 근데 왜 니들이 그렇게 발악하냐. 이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굳이 막 다른 거 막 설명해 줄 필요 없이 그냥 쥐들이 좋은 건데도 왜 그럼 저렇게 발악하는지를 한번 되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좋네요. 빠졌으면 유리하고 아주 그러면 탄핵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도 저 난리를 치는 거 보면 결국은 그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뭔가 트집 잡아서 시간 끌기라든지 그냥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인데 이소영 의원 말씀 충분히 좀 공감이 갑니다. 자, 내일 또 본회의가 열립니다. 내일은 내란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독소 조항 뭐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 하지 않겠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특검법들?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 독소조항 위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난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추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게 당연한 거고. 상식적으로요. 박근혜 특검, 드루킹 특검 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처벌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그게 위헌이다,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된 마당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김건희 씨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본인들 몸을 김건희, 윤석열, 내란숙에 꽁꽁 묶어가지고 김건희의 개인 비리까지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의인지 묻고 싶어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요. 지금 내란숙의 수사 관련해갖고 검찰, 공조본 다 수사가 지금 국민들 지탄 받는 게 뭔가 이 윤석열 내란수계가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 내란수계가 임명한 그런 경찰 조직, 그리고 공수처장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는 거죠. 그럼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오히려 수사가 이렇게 혼선이 되도록 방조하고 그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굉장히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나쁘다. 저분들도 국민 세금으로 정말 생활을 하고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인데 어떻게 국가와 국민에게 저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의 상황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지도부도 지금 좀 전에 봤지만 관저가 가지고 방패막이가 되질 않나. 특검법 논리 없이 다 그냥 부결시킨다고 저러지 않나.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계속 저렇게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왜냐면 이게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친일파들이 뭐 이런저런 명분 만들어가지고 계속 살아남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독재에 부역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 선례를 반드시 남겨야 된다. 공화국의 적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저들은 대화와 타협과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쳐내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이거 타고 올라가 보면 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반대한민국 세력, 반국가 세력 이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명박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이명박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요. 그때 당시에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보수 진보 프레임은 진보 이 민주 그 진보 진영이 만드는 거다. 진보라 그러면 뭔가 단어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냐? 대한민국 세력 vs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프레이밍을 해서 뿌려야 된다가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전직 국정원 직원이 쓴 이명박 국정원에서 핵심적으로 밀었던 키워드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죄다 이명박의 그 국정원 멤버들 이걸 심지어 뉴라이트들도 똑같이 썼고요. 막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 세계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극우라고도 보기 어렵지만 아무튼 극우 유튜버들. 저는 이제 뭐 그냥 극우라고도 생각 안 해요, 저것들은. 근데 어쨌든 그런 유튜버들 통해서 계속 뿌려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리로 나서 지난주에 저도 그 한강진역 3번 출구에 있었는데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에서 왔냐. 그걸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왔다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 저걸 진짜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김민전 의원이 그런 얘기 했죠. 맞습니다. 윤상현, 김민전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국힘 것들은 안 바뀝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저것들이 사라지면 국힘 것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핵심 지지 기반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악어와 악어새처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연결돼 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참 만만치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김재호 우리 대변인 오늘 첫 방송인데 뭐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아니 좀 이제 푸세요. 제가 화가 난 건 아니고 이렇게 막 이틀 밤, 3일 밤 새워서 한남동 현장에서 법치를 지켜달라는 그 분들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선량하고 정말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뭐 김밥도 무료로 나눠주시고 또 수도원에서는 난방을 제공하고 난방 버스가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훌륭한데 어떻게 저런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횡포를 부리고 폐악질을 하는지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거 때문에 그러셨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당 1번 출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황희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체포영장 기한 어제였는데요. 2차 체포 집행 없었습니다. 자, 1시가 바쁜 와중인데 또 공수처하고 경찰이 조금 마찰 빚는 모습도 있었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윤석열 2차 체포 집행 없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공수처가 경찰한테 1임 공문을 보냈다가 네. 경찰이 안 한다고 또 해가지고 또 번복되는 상황. 네. 오락가락하는 공수처 행보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초반부터 좀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죠? 이제 체포와 관련해서 이제 불거지긴 했지만 네. 초반부터 뭔가 하여튼 좀 믿업지 않았죠. 사실 네. 그 오동훈 처장도 보면 대답도 미지근하고 그죠? 체포하겠다는 건지 법사위에서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하면 한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좀 뭔가 하나만 하는 한다는 얘기를 건지 만다는 예. 건지 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제가 볼 때 일단 의지가 약하고 아하.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객관적으로 역량이 좀 떨어진다. 역량이 떨어진다. 네. 아. 그건 뭐 사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급조된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연간의 어떤 수사 역량과 이 집행 역량이 쌓여 있는 큰 조직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뭐 갑자기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모인 조직인데 네. 그런 조직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뭔가를 막 조사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강제 집행의 성격을 띠는 그런 어떤 강제 수사 이런 거를 가서 누군가를 체포해 오고 그것도 그냥 가서 오는 얌전히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백 명의 그것을 뚫고 이거는 말이죠. 사실 말하자면 전쟁을 하러 가는 건데 전쟁도 실전 경험이 있냐 없냐는 큰 차이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네, 근데 실전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럼 실전 경험이 없으면 일단 가기 전부터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약간 그럴 것이고 또 가서 막상 상황에 따라서 그 현장 상황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서 막아? 설마 이랬는데 막는단 말이에요. 막았죠. 네.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거죠. 영장을 갖고 갔는데도 덤빈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하. 일단 기싸움에서부터 사실은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해본 적은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세 싸움이 중요한데 눈빛에서부터 좀 기가 눌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뭔가 본능적으로 뭐가 쌓인 사람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역량이 부족하고 의지가 좀 약하고 예.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좀 사실은 예견이 됐는데 이번 체포 상황에서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본인들도 그 알았을 거예요. 처음에 갔다 와서. 네. 우리가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진작에 그러면 이름을 하든지 그 뒤늦게까지 치다가 욕심은 좀 날 거고 또 왜냐하면 이름을 아예 이거를 이첩을 하거나 이렇게 예. 딱 넘겨버리면 근데 이게 사실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별의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껏 정말 안 좋았는데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뭔가 뜰 수 있는데 이걸 그렇다고 또 뜨는 건 일단 둘째치고 지금 이미 뜨기는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자신들이 여기서 뭔가 그래도 기여를 하고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면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공수처 뭔지 몰랐는데 이런 곳이구나 생각할 텐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여기서 물러서기는 힘들죠. 예. 물러서면 존폐 위기에 이제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 뭐냐면 저는 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네. 우리가 뭐 공수처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네. 뭐 공수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더 큰 목표.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한 거죠. 목표가 그렇죠. 뭡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내란 수계를 체포하는 거. 체포하고. 장기적으로는
응당 받아야 할 응분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 처벌하는 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특히 이렇게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공권력을 형해화시키는 이 자들을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한테 미안하지만 그런 건 지금 우리가 그 좀 부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공수처 문제는. 지금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청구했다고 하고요. 발부가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공수처가 경찰하고 같이 경찰 특공대 뭐 투입도 있다고 하고 같이 영장 집행을 한다 그러면 뭔가 2차 집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도 가서 챙겨보려고.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좀 뭔가 안심이 되기 전에는 이거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물밑에서 네. 좀 상황을 좀 챙겨봤는데요. 뭔가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이런 거 아닙니까? 내란죄 수사에서 확실하게 수사권이 다 있는 조직은 국수본이죠. 그렇죠. 경찰 국수본. 그리고 경찰 국수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관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대통령만 체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가서 뭐까지 해야 되냐면 지자체 단체장들도 해야 돼요. 이게 전국적인 계엄이었거든요. 네. 서울만 하고 국회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엄군이 온 것은 국회하고 선관위만 봤지만 실제로 계엄 포고령이 도달이 되고 그다음에 계엄 포고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 지자체에도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모든 행정 체계가 계엄령에 따라서 재편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다 서울시다. 그럼 서울시의 모든 행정 체계는 이제 중단이 일시 정지가 되고 거기에 이제 계엄군이 들어와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것을 지시를 받고 나서 이게 위법한 계엄령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똑같은 거예요. 국무위원들하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예. 이건 아직 손도 못 댔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수사를 해야 돼. 이거 누가 하냐? 경찰이 해야 되는 경찰이 거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수본의 입장에서는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서 체포 현장 가서 보니까 저거 지금 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도 해야 되고 네. 날세게 막 해서 제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일서 그 보도 나온 거 보면 체포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해야 되냐? 아하. 뭐 하라 해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그렇죠. 약간 예. 조직들 간에 그런 어떤 조금의 어떤 교통 정리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 저희가 조금 찝찝하달까 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는 뭐냐면 근데 왜 국민의힘은 그런데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로 다 넘겨라. 거기에 경찰에 관할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그게 정상적인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힘이 너무 세게 주장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해봐야 그렇잖아요. 됩니까? 그래서 뭐가 있지? 혹시 국수본에 뭐가 있나 이런 또 생각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예. 한켠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해서 지난 정권의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걸 폐지하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자신들이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힘 있는 조직에다가 뭔가 그래도 좀 힘실어지는 모습도 보이자.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권력 투쟁의 어떤 권력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저러니까 공수처가 못하는데 억지로 공수처에 힘 실어주면서 저기에 매달리고 있나?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그죠? 합니까 민주당 앞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잘해야 능력을 보여주고 잘못하면 무능해진다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내부에서 아직 의견 통일이 아하.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네, 개인적 의견. 예, 네. 저는
이럴 때는 목표에 충실하자. 체포. 네, 체포라는 흑묘백묘, 목표. 예. 흑묘백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고, 된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수사권에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죠? 지금은 잡자. 네, 지금은 잡고 제일 잘 잡는 사람, 제일 잘 잡는 기관 시키자. 그리고 거기 힘 실어 주자. 그리고 확실하게 잡게 하자. 아하. 예, 여기에 집중하자. 포인트를 맞추자.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거죠. 국민의 의원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어제죠. 그 40여 명, 30여 명인가요?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체포 저지를 위해서 관저에 갔다라는 거. 이거는 같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뭐 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그 경호처가 하는데 그것을 부추기고 독려하러 간 거죠. 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예. 이들은 이제 보수가 아니다. 보수 아니죠. 보수는 뭡니까? 헌정 질서, 법 질서를 확실하게 지키고 그런 것에 충실한 게 보수의 가치고요. 네. 지금 보면 자기들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게 바로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해서 국가공권이 집행하러 갔을 때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법을 따르는 게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그러니까요. 질서예요. 예. 그런데 그걸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보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자도 아니고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바로 국민의힘이 됐어요. 이게 근데 정당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저렇게 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이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이런 거죠.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미 뭐 버렸다 이거지. 포기했다 모든 것을. 이미 이제 이미 뭐 우리가 뭐 더 무슨 뭐 중도나 뭐 뭐 없다, 더 이런 거. 뭐 예.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우리 거나 잘 지키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있는 지지층이나 잘 지키자. 이런 이제 심리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지지율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뭐 어제 뭐 40% 이거는 뭐 저희가 봤더니 그거는 완전히 보니까 질문항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조작된 거는 그러나 이제 마찬가지.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 어떻든 살짝 이렇게 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좀 결집되는 있잖아요. 보수 그러니까 결집. 결집되는 네. 느낌이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상황이요. 저는 이렇게 보수나 또 국힘 쪽 지지층을 얘기를 해보면 이미 상황은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 왜 가요? 그건 이제 자기들 결집령이고. 예. 그래도 저렇게 얘기해야죠. 아하. 우린 다 죽었으니까 포기할래. 이럴 수는 그럴 수는 없는 없잖아요. 거니까.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구심점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는 안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게 그 사람은 항상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착각했으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은 그냥 하나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지금 하는 걸로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을 뿐인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뭉치면서 뭘 하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윤석열은 못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와도 골치 아프다. 그렇죠. 제가 실제 들었어요. 돌아오는 게 더 골치 아프다. 돌아와서 지금 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돌아오면 더 골치 아프다. 예. 돌아오면 진짜 어떡하냐. 어떡합니까? 국민의힘에 만약에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이거 큰일이다. 예, 본인도 이렇게 알고 실제로 알군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돌아오는 걸 바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안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뭡니까 지금 자신들이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죠. 야당이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애매한 상황인데 이미 국면은 그래서 우리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는 야당으로서 막 공격하고 막 체포하라고 막 해야 되는데 네.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미 국회가 민주당이 뭔가 여당이라는 느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사고, 문제가 국가적으로 생기면 그 책임에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국면이 이미 대선 국면으로 많이 넘어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저들은 자신들이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거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거군요. 야당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야당으로서 결집하고 야당으로서 지금 민주당을 계속 공격하는 행동을 세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댓글이라든가 그들의 행동이나 행태들이 아주 지독하게 민주당을 타겟으로 해서 야당인데 이 야당이 이제 건강한 야당이 아니고요. 아주 좀비 같은 야당 그런 지금 그런 공격 상황이다. 공세를 퍼붓고 있는 거죠. 얘기를 들으니까 일릉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좀 국면이 좀 이해가 가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위안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 저도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지난주도 아니에요. 지금 한 달째. 계속 쭉 12월 3일부터 계속 한 달째 저는 탄핵 소추가 끝나면 조금 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생산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좋은 생각을 했는데 한 달째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집에도 자주 못 가고. 예, 그렇죠. 네, 일상이 파괴된 것 같습니다. 네, 일상도 파괴되고. 국회의원님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뭔가 이게 계속 뒷골이 땡기고 네. 스트레스를 연속적으로 받으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엊그저께부터 해서 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법이 깡그리 무시되고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조폭이 조폭 깡패들이 저렇게 집단으로 나와서 체포영장 들고 공권력이 딱 경찰이 나오는데 우리 말이지 우리가 보니까 그 영장 잘못된 것 같어? 흉악범들이 덤비면서 죽을래? 막 이러면 그럼 다시 돌아갑니까 경찰이? 안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활개를 치고 도로 막 선량한 국민들한테 니네 말이지 나한테 나한테 막 손가락질했지 너 죽을 줄 알아 내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돼도 아찔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 했어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이 체포 영장이 갔는데도 체포를 버티면서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 저만 열받겠습니까? 선량한 국민들이면 뭐 저는 한 70~80%가 네. 사실은 열받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니까 사람들이 뒷골 다 땡겨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 뭐 너무 오래되면 안 좋지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안 좋긴 합니다. 네. 근데 정치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이 상황을 이겨야 한다. 또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예. 만약에 조용히 있으면서 순순히 그러면서 불쌍해 보여 봐봐요. 그럼 오히려 또 좀 그렇죠. 진짜 우리가 여당처럼 보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 저렇게 군림하고 특권을 애쩔어 있고 네. 저러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건 저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저기서 국민의힘이 윤석열하고 같은 한 몸이라는 게 계속 보여지는 것. 저는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우리한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빨리 해결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위안을 좀 삼는다 이 말씀이네요. 이거죠. 그래서 저들의 어떤 그러니까 가면을 쓰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잖아. 깔끔하게 다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민낯이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민낯을 다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이제 다 보고 알게 된다는 거. 네.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네요. 여야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금 이 과도기에서 여야가 뒤바뀐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착각하지 않게끔 해준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거라도 위안을 삼자. 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최고위원 지도부에 계시니까 최상모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 벌써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직무유기로 또 고발도 됐다고 하고
좀 의견이 좀 정해지고 있습니까? 저 그 얘기하기 전에 네. 그렇다고 해서 체포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탄핵도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빨리 끝납니다.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상적으로 하면 2월 말 정도 아하. 끝나는데 네. 조금 이렇게 그래도 상대 좀 배려해서 한 3월 초? 네. 끝날 5회를 변론기를 잡았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5회하고 마무리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인식이 더 되거든요. 할 게 없죠. 변론 종결하겠다라는 할 게 뭐 있습니까? 보여요. 이 사건에서. 예. 이미 다 봤는데 뭐 사실은 뭐 그냥 판결문을 쓰는 게 네. 조금 힘들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역사적 판결이기 때문에요. 이걸 잘 써야 되잖아요. 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판결문 쓰는 게 남아 있지.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결론 내는 게 결론은 이미 쉽- 다 낫다고 나와 보는 있어요. 게 맞다.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올 일 없습니다. 체포되는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될 것이다. 네. 또 탄핵되는 것도 걱정하지 마라. 최대한 빠른 시점에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또 다시 돌아와서 최상복에 대한 최상목. 탄핵 여부. 그래서 이제 최상목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죠. 네. 저희가 우리가 사실은 최상목 사실은 국무위원들 다 탄핵해야 마땅한 다 같은 한패 계엄 내란 네, 다 같은 한 책임 같은 책임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최상목이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박차고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앉아서 나는 반대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도 하겠어.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잘했다라고 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가장 좋은 건 뭐였냐면 그때 사표 냈잖아요. 네. 사표를 원래 정상적이라면요. 사표를 수리하고요. 국회가 총리를 갖다가 여야가 합의해서 그 과도기 총리를 뽑는 거였죠. 그리고 그냥 차관 체제로 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장관 없이. 실무 체제로.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뭐 대단한 거 할 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무 체제로 가고. 그랬으면 좀 깔끔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럼 뭐 필요하면 경제부총리 정도 네. 한 명 더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정석이었는데요. 네. 그게 왜 그걸 잠시 생각했었어요. 저희도.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국민의힘하고 합의해야 되잖아요. 맞네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 한동훈은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탄핵엔 찬성했으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좀 남아있었더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또 한한연대인가 이상한 짓을 하다가 네. 막 이러면서 꼬여버린 거예요. 다 꼬였다. 이 사람이 한한연대를 안 하고 그냥 애초에 과도기 총리를 우리가 뽑자. 그리고 이걸 탄핵이나 이런 하야를 시키고 과도기 총리를 뽑아서 이 과정을 넘기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럴 혼란스러운 가능성도 상황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잘만 있었죠. 했었으면. 초창기에 그 사람 한한연대 안 하고 그냥 갔으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대표한테도 한번 좀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 국무위원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중립적이거나 굉장히 이제 훌륭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러나 또 여당에서도 또 싫어하지 않는 그런 약간 중도적인 인사들 중에서 총리 하실 만한 또 경제도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사들을 저희가 그래서 좀 생각도 하고 예컨대 이현재 부총리라든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과도기로서는 어쨌든 그런 여러 인사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걸 얘기할 틈도 없었어요.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갔으면 이런 걱정 우리가 안 해도 되죠. 네. 적어도. 참, 이 최상목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긴 근데 이제 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 예비비 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걸려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든데 그 예비비 쪽지를 자기는 안 봤다고 해요. 그런데 근데 대통령이 쪽지를 줬는데 왜 안 봅니까? 그 왜 안 보? 그럼 차관부한테 갖다 넘기기만 했다는 그럼 왜 것도 근데 있어요. 차관부한테 왜 넘깁니까? 그것도 그럼 그냥 이상하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쪽지에 대한 회의를 그러면 계엄 전에 진짜 안 했나? 그건 저는 이 사람을 탄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하고 있을 것이다. 네. 수사기관이 아마 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게 그래서 본인한테는 짐이 되네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예. 좀 꺼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이제 어쨌든 그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살아남는다는 게 뭐 정치적으로 큰 야심 이런 걸 떠나서 이분이 이제 부침이 많았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경제비서관 하면서 그때 미르재단 하면서 네. 그 연루가 돼서 네. 굉장히 또 곤욕을 치른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생존에 대한 본능. 그래서 너무 심하게 이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입을 닫고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의 표명을 해야 될 때도 네.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요. 그저께 그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이 그 교통정리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호처장 비롯해서 직무해제 시키고요. 한마디만 했으면 돼요. 그럼 끝날 일이 아닙니까?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냥 다른 얘기 다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체포 협조해라, 직무해제해라 막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지만 그게 힘들면요. 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법질서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그 얘기만 한마디 딱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거든요. 밑에 예. 있는 사람들은. 그럼 말 들어요. 그게 지금 어쨌든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 자리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군 통수권자고 무슨 얘기냐 하면 헌법 수호 책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헌법 수호 책무는 뭐냐? 여기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 적법 절차 이런 걸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본인한테 있다. 네. 그런데 그 질서를 지키는 거 지금 그 질서가 파괴되는 것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사실은 그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고 있지 않죠. 않는 거다. 그래서 뭐 예. 탄핵 사유는 뭐 충분히 되는데 상황상 네. 뭐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근데 아니다. 이제 우리가 예.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을 탄핵시키면 다음 사람은 그러니까 뭐 오잖아요. 이상하잖아. 이거 계속 탄핵시켜 또 나오고 무슨 뭡니까? 이게 뭐 이렇게 왜 죽이면 또 좀비가 또 나오고 예, 또 이런 수준의 이걸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권한대행이니까 대외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탄핵할 때마다 충격이 가해져요.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사실 경제예요. 경제 부분.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지금 약간 반쯤은 여당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상황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데 예. 이번 주에 집행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집행될 것이다. 네,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이번 주 안으로. 네,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공수처가 어떻게 좀 잘 협조가 돼가지고 경찰하고 국수본하고 하든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돼서 그냥 아예 이첩해서 국수본이 그냥 네. 딱 책임지고 하든 네. 할 거라고 보는데 이때 저는 이미 이제 이 상황에서 키는 공수처가 아니라 사실은 국수본에 가 있다라고 넘어갔다.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프레임상 공수처일 뿐이지 네. 실제로 여기에서 체포의 이 큰 어떤 상황을 제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서요. 거기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경호처 이 관계자들. 직원들, 예, 경호처. 그거 하려면 차를 끌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차를 끌고 가려면 거기까지 이걸 다 바리케이트 다 치우고 가야 되죠. 경찰이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 의지와 모든 것은 국수본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국수본이 해내면 어쨌든 이번 이 내란 사건의 모든 수사는 이렇든 저렇든 국수본이 다 공식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것들의 결과도 국수본이 공과도 사실은 국수본에 돌아가고 아하.
그렇다고 그렇게 될 봅니다. 것이다. 그게 실질이다. 아.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최고위원님 항상 또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좀 더 좀 신경 또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네. 이현주 최고위원과 말씀 네. 나눴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네, 좌절하지 네. 마시라고 마지막으로 네. 당부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됩니다. 말씀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자, 고맙습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지금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코인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5번까지 5,000 통통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나오시고요. 김철근, 장윤미 변호사 이슈합 준비됐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검찰공화국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토크. 자, 오늘도 서초의 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얘기 먼저 해야 되겠죠. 체포영장 기한 끝나버렸습니다. 재청구했다고 하긴 하는데 시간 낭비한 거 아니냐 공수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국민들이 다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전 세계가 또 봤는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이런 모습입니다. 공수처가 사실은 우리가 검찰, 네. 경찰의 사건 이첩을 요구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그러죠. 네,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이 수사 역량도 인력도 경험도 부족한 공수처가 왜 숟가락 얹으려고 할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네, 결과도 사실 기대 이하. 네, 기대 이하일 뿐만 아니라요. 저 국면에서 왜 저러지라는 아하. 장면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장면들이 그 집행하던 날만 봐도요. 네. 공수처 검사들이 올라가서 윤상현 의원과 왜 협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변호인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내란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네. 내란 공범으로 불려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협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변호인 선임기도 안 낸 변호인들하고 또 협상을 했어요. 그것도 이상해요. 2차 협상했잖아요. 그런데 4시간, 5시간도 안 돼서 내려왔잖아요. 예. 아니 경호처의 그 뚫고 어떻게 어렵게 들어간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내려오지?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의구심을 가졌던 이유가 공수처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쪽과 소통하고 있지 않냐. 내통이라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통이요. 소통하고 있지 않냐. 예.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사건 최상병 사건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어요. 됐죠. 안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수사 역량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경찰이 같이 갔던 경찰이 경호처가 계속 막으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잖아요. 네. 뭐 대중 뭐 수백 명을 동원해서 막으니까. 현행범 체포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들어줬다잖아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초기에 바로 치고 들어갔으면은 된다. 체포 가능했을 거라고 몇 명 그러잖아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이게 이 사람들이
결국 공수처가 지금 사건 이첩받아서 한 게 뭐냐 따져놓고 보니까 결국 윤석열 쪽에 시간만 벌어준 거예요. 맞아요. 그 시간을 벌어준 동안에 이른바 극우 단체들 모여서 집결했고 이게 거꾸로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이게 때 사실은 예. 뭐 소통한다, 내통한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황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만은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 저거 왜 저러지? 네. 왜 공수처가 지금도 다시 의문이 드는 게 네. 이 사람 이러려고 이첩 요구했나? 초창기에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듯이 가면서 가슴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보기에 아무리 늦어도 작년 연말까지는 체포됐을 겁니다. 네. 구속됐을 겁니다. 그 공수처가 가져가는 바람에 시간도 끌고 괜히 체포 소환 요청하다가 다 되고 체포 영장 발부 받는 것까지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 집행도 뭐야 그 시간도 놓쳐버렸거든요. 미적거린다는 느낌밖에 안 든다 이런 말씀인데. 뭐 공수처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인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재가 없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3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하죠. 예. 우수한 사람들이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3년 하면 그 뒤에는 그 제명이 되지 않으면 임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다른 뭐 다시 자기가 공모로 들어갈 조직을 찾는다든지 변호사 개업을 한다든지 이런 불안정한 애초부터 우수한 인재가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어떤 분이 이거 검찰 15한테 조사받는 것 같더라고요. 15. 검찰 수사관도 아닙니다. 역량 있는 15.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일단은 공수처가 처음에 검찰로부터 굉장히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뭐 이성윤 검사장을 부를 때 항제 소환이라는 뭐 시비를 걸었고 거기서 또 지금은 임세진 검찰과장이 그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때 자기 압수수색 영장이 허위로 작성됐다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을 한 예도 있었고 네. 이러면서 원래 수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단히 위축된 거야. 이거 정치적 바람에 따라서 우리 막 흔들리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미니 조직이잖아요. 네. 법령의 규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서 25명, 네. 수사관은 40명, 행정직 직원은 20명. 굉장히 미니 조직이에요. 그래서 작죠. 이게 바람막이가 전혀 없어요.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시군요. 검찰의 제2첩도 고려한다. 이 부분은 되게 지금 되기 전에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검찰의 제2첩이 아니라 특검에 넘기겠다는 취지. 그게 맞겠죠, 사실. 제일 맞겠죠. 설명이더라고요. 예. 그건 뭐 이제 설명하는 과정을 쭉 내용을 보니까 그 수사를 하다가 네. 특검이 출범하면 넘긴다는 취지의 얘기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검찰에 제2첩 한다는 게 지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국수본의 사건을 제2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수본이 하는 게 맞다. 그래야 그 국수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실은 이런 지금 논란이 두 분 다 법조인이니까 네. 논란이 있잖아요. 공수처 검사가 검사냐? 그러면 검사는 뭐냐? 검사는 공소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밖에 없다. 이 사건 수사할 때는 검사지만은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럼 논쟁이 계속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수처가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논쟁은 확산될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너가 왜 하냐? 불법적이다라고 계속 지금 윤석열 변호인 쪽에서 주장하잖아요. 네. 이런 모습이 계속 해소되려면은 차라리 경찰에 빨리 제2첩하고 이미 지금 공조본을 꾸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그래야 정상적인 우리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에 다 가면 되죠. 가면 되는 거니까요. 된다면.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절차상을 맞을 것이다. 자, 어쨌든 2라운드는 시작이 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네. 지금 영장 신청도 했고요. 발부가 되겠죠, 곧. 자, 전망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2차 집행했을 때는 잡아올 수 있을까요? 체포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국민적 비난을 대단히 받았으니까 첫 번째 같이 무방비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쪽이 더 방비를 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철조망을 다 쳤더라고요. 철조망 그리고 네. 앞에 차량도 차로, 더 이게 가로막는 차량을 더 늘렸고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만큼 또 계획을 더 철저하게 침투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을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하는 것도 사실 부분? 주저함으로써 네.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단호한 자세로 들어가야겠죠. 결국 수사는 기백이잖아. 기백과 팩인데, 기백입니다. 예. 예, 공수처는 참 결여된 게 능력 없고, 뭐 폐기도 없고, 뭐 결의도 없고, 참 결여되는 것이 많은 조직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영장 집행을 위임한다.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러다가 다시 슬쩍 집어넣고 그야말로 일관성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게 우리나라 수사 기능, 향후 우리나라 국가 수사 기능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재정립해야 될 것인가라는 큰 숙제를 남긴 조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2차 때는 뭐 이번 주 안에 할 것이다 이렇게 이현주 의원이 또 전망해 주시던데 그러면 기대감이죠. 기대감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하는 게 맞죠. 이런 상황에서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영장이 오늘 밤이라도 나오면 예. 내일 당장 집행하는 가야죠. 게 맞다라고 예. 보는데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은 이제 경호처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경호처에게 체포에 동의하라고 하지도 않는 이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기대만큼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시라도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력도 늘리고 차량도 갖다 막고 뭐 철조망도 치고 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쫄보라고 겁이 많다고. 네. 저 사람은 겁먹은 거거든요. 지금 한남동에 웅크리고 앉아서 겁먹은 상태입니다. 물론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서 구속이 되나? 네. 한남동 관저에 갇혀 있으나 감옥은 마찬가지다. 아, 또 감옥이다. 감옥이지만은 근데 저기서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지금 신병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지만은 꽝 잡는 게 매라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를 잡아 넣어야 진정이 되는 겁니다. 내란 사태가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한남동에 가서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내란의 연장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지금 40여 명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란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처리 안 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총장 징계 때도 버티기로 일관했던 적이 있고 그 사람이 다른 거는 못하는데 버티는 거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버티기를 잘한다. 예, 네. 그러니까 겁은 많고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덩치도 크고 뭐 겁이 없어 보이지만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겁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사고를 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물론 준비를 하겠지만은 이 경찰의 막강한 경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상황이 그럼 순순히 될 거냐 상식적이라면 다들 그 이제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있었던 전직 검사들 얘기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래도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인데 어떻게 체포된 상태로 나가겠냐. 검사실에 가서 체포영장이 집행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진 출두하고 예. 예, 할 것인데 근데 그거는 윤석열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분들이네요. 예. 그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몰랐었는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상식으로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상식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시간 지금 공수처가 지금 주도를 해서 가는 거잖아요. 공조본이. 예. 그러면은 아까 이현주 변호사 말씀대로 패기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또 맞으면 야 겁나는데 또 가자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포기하고 돌아가자. 저는 2차, 3차 사실은 일주일짜리 체포영장을 받아서 단 한 번 5시간 시도하고 마는 그런 수사기관이 있었나요? 없죠. 그리고 잡아와야죠. 그리고 체포영장 수령을 거부하는 이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순순히 응할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차장이라는 사람이 브리핑을 하면서 협조할 줄 알았다. 저런 참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네. 과연 해낼 수 있을까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해야죠. 하는 게 맞고 나와야 상식인데 이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곧 아마 발부가 될 거고 곧 또 집행을 재차할 겁니다. 그때 또 어떻게 될지. 근데 제 관건은 네. 막는 사람들을 경찰이 바로바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첫 번째 그게 가장 관건일 커요. 겁니다. 예. 그럼 그냥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막으면.
막으면 막 권고하고 예. 지금 드러내면 돼요. 그냥 체포하면 지금 돼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하고 있다. 현행범이십니다. 네. 잡아가면 돼요. 그냥. 바로 예. 방송하면서 네. 예. 그리고 찍고 활용하면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촬영도 한다고 하길래 체증하면서 한다고 하길래 들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체증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뭔가 그걸 잡지를 못하면 그건 뭐 사실 안 되는 거죠.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공권력 행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집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보기를 하고요. 요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지금 올라가 있는데 내란죄 이거 제외한 거 탄핵 사유 이게 계속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하나의 그 여론몰이 네. 법을 잘 모르는 그리고 그 변론 준비 기일 절차 그 내용을 지켜보지 않는 국민들을 위한 여론 호도용일 뿐이죠. 재판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쟁점은 그 이제 4가지 행위에 대해서 그 계엄령 선포 행위가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전시사변 뭐에 준하는 사태 그리고 절차적인 요건으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 선포 행위가 법적 절차를 지키고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것인가? 그러니까 계엄령의 위헌성. 두 번째는 포고령이 적법한가? 첫 번째 그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뭐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이 문제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 없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한 행위. 이거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아예 원천 봉쇄하고 저지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은 거. 네. 이거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거니까 이걸 중점으로 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의미지. 그런 의미지. 예, 우리는 형법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그 요건별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 이제 법을 알면서 여론 호도용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이제 법을 하다 보니까 뭐 동일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특히 법조인들 권성동 의원도 법조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일단은 그 내란죄를 뺀다 이게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 프레임에 갇힌 거죠. 사람들이 빠져든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내란죄를 빼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갑자기 그러면 이게 탄핵이 되는 거야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한남동의 국민의힘의 지지를 끌어모으게 되는 일종의 프레임인데 프레임에 갇힌 거죠. 그래서 내란죄를 뺀다는 게 내란 행위 자체를 헌법재판에서 안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루는데 형법상 내란죄의 유무죄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 소리야 지금 내란죄를 왜 빼? 내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내란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그 국민의힘 법률가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법률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하는 건 아닐 텐데 내란이라는 게 우리가 형법상 내란이 사형 내지는 무기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무거운 벌이고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한테 내란 외하는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 선거법에 위반했다고 과거 얘기 부정하는 발언 하나 했다고 인식의 차이 문제를 가지고 왜 구속 안 하냐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내란죄를 범했는데 그것도 그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니 TV에 다 봤지 않냐 당신들도. 공제 사실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제 사실은 입증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왜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일종의 프레임 작전에 국민들이 말려든 거죠. 일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겠지만. 내란죄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 무죄라는 걸 자기가 주장하면 되지만은 탄핵재판에서는 내란 사유가 인정되니까 사실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파면한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해. 근데 이거를 속이는 거죠. 사실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죠. 이렇게 자꾸 호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란 행위에 대한 거는 헌법재판에서 다툽니다. 탄핵하는데 다툽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내란 행위의 위헌 여부는 따지는데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사형을 때릴 거냐 무기징역을 때릴 것이냐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란죄 수사가 근데 왜 이 사람들 내란죄 뺀다고 난리치면서 왜 내란죄 수사에는 협조 안 하죠? 그러니까요. 내란인가요? 그러면 그 겁나서 저러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주장대로 왜 내란죄를 빼냐고 난리를 치면은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내란죄 무죄면 수사 받아야죠. 그렇죠. 당당히 입증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죠? 납득하기 어렵고 이게 지금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그 국민의힘의 많은 수의 의원도 문제예요. 어제 관저 앞에 44명입니다. 네. 거기 가 있는 게 이게 저는 도대체 왜 거기 가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이런 극단적인 목소리,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됐는데 무슨 네. 사과냐라고 하는 것은 국당 지지자 중에 한 20-30%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다. 그리고 연속 2번이나 탄핵당하는 대통령이라니 우리 당 부끄럽다라고 해서 침묵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큰 쪽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대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30%를 보고 이게 민주주의 곧바로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이죠. 왜냐하면은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진 이후로 의회에 그 총을 들고 난입을 했을 때 굉장히 미국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정립한 원칙이 이 3가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니까 더 이상 민주주의의 카테고리에 이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게 3가지 원칙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권력을 쟁취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다. 3개 다 해당되네요. 일단 모두 해당. 그래서 저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분들은 윤석열도 선을 넘고 이 국당 의원들도 선을 넘었다.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니까 천하람무 의원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들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하면 된다.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다. 그렇죠.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조경태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이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이거죠. 국민을 지키는 대표이지 대통령 한 사람 지키겠다고 나서는 게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강재섭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탓에 보수상관 초과상관 다 태운다 보수들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느슨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른바 중도층들이 다 돌아서지 않겠냐. 그리고 우려를 나타내거든요. 네. 결국은 친윤당 그 사람들이 친윤들이 핵심들이었잖아요. 친윤 TK. 예, 그 친윤당 영남 사람들 TK, PK 다 몰려갔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게 아닌가. 다들 그런 평가들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국민의힘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 것이었는데 다들 그걸 걷어차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있어요. 그나마 한동훈 대표일 때가 나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 그나마, 모습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특히나 윤상현 의원은 들king 저쪽 명태균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그렇게 나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아마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한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나서고 있어요. 그 나머지 이제 44명이 나가 있고 그래도 그나마 저기 가지 않거나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그나마 그런 한 5-60명 의원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쌍특검법 처리가 되는데 그런 이탈표 같은 게 좀 생길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3분의 2가 넘어가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군요. 저기에 나가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사실은 이 당이 소생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태워야 되는데 폐허를 만든 다음에 새로 지어야 될 텐데 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 당을 새로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용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오늘 체포영장이 나오면은 네. 내일 집행에 나서면은 또 몇 명은 그 지키겠다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내일이 그 체포영장 집행이 적기다는 거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 본회의를 하니까요. 8일 날. 지금 예. 그 이제 내용이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내일 그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게 어쩌면 상식적이다. 내란 특검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이 사태가 빨리 종결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이 되더라도 이게 종결이 안 되면은 종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양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면은 최소한 여기에는 동의해야 된다. 내란 특검에는 동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자면은 그럴 분들이 꽤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금 뭐 영장 집행 그리고 또 특검법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있는데요. 참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스트레스 예. 받고. 어떤 정치학자가 1980년대에 GDP가 1인당 국민소득이 17,000달러에 이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세웠고 네. 그것이 이때까지 통용되어 왔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그렇죠. 그걸 무너뜨린 그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낸 나라가 될 뻔했죠. 우리나라가. 네, 미꾸라지도 아닙니다. 괴수 아닙니까? 미치광이 괴수 아닌가요? 요새 네. 표현을 그렇게 하대요. 또 거짓말 했다서 또 하고 네. 영어로 라이를 쓰더만요. 또라이.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 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영수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고품격 뉴스 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